집중 듣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무슨 고유 명사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 집중 듣기라는 것은 문자와 텍스트와 소리가 함께 가는 형태의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드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집중 듣기의 일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집중 듣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소리와 문자가 함께 가는 형태의 읽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의 눈이 문자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읽기를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집중 듣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문자에 신경 쓰지 않고 읽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읽기가 가능하다, 책 읽어주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문자와 소리가 함께 가는 그런 형태의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용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책을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책 읽어주기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가 읽기 쉬운 어떤 문장들은 집중 듣기처럼 이제 아이가 눈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눈이나 손이 따라가면서 문자와 함께 이제 듣고 따라 읽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중간중간 이제 추가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책 읽어주기와 집중 듣기의 형태가 결합된 형태로 읽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책을 읽어주시다가 가장 쉬운 페이지나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페이지는 네가 읽어 해가지고 엄마와 함께 번갈아서 읽는 그런 읽기의 형태를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책 읽어주기를 하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두 가지 방법들도 중간중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어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읽겠다 싶은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스스로 음원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눈이 따라가며 읽는 형태의 어떤 집중 듣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1차 독립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엄마들도 이제 바쁘시고 실제로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좀 뭐 동생을 돌봐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정말 엄마가 옆에서 일일이 다 읽어주기가 지금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둘째 동생이 굉장히 낯을 가렸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긴 한데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집중 듣기를 굉장히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처음부터 저는 소리 위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항상 이제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영어랑 먼저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인지 아이는 지금도 제가 물어보면 그때 이제 들었던 영어의 어떤 연음이나 인토네이션, 그리고 영어 소리 자체가 너무 이제 재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막 따라 말하지는 않더라도 쉐도잉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듣는 걸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의 소리 자체가 재밌고 이제 흥미롭게 여겨지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에도 원어민이 이제 통통 튀는 목소리로 읽어주는 주니비 존스라든지 그런 책들을 이제 읽다 보면은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그 책을 이제 완전한 독립적인 읽기는 아니죠. 집중 듣기가. 이제 의원에게 의지를 해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완전히 읽는 책은 아니지만 제가 집중 듣기의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치 영화 보기처럼 혹은 영어 영상 보는 것처럼 영어 이제 그림과 더불어서 혹은 소리에 의존해서 영어의 맥락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 듣기가 집중 읽기가 아닌 것은 처음에 누가 이 말을 먼저 시작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중 듣기라는 말을 집중 읽기라고 하지 않았던 거는 아무래도 듣기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따라가면서 문자를 익히게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최대의 어떤 집중 듣기의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어떤 영어 영상 보기가 함께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어떤 맥락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어떤 능력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책을 이제 소리만 듣고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림이 조금 적어져도 소리만 듣고도 그 장면이라든지 이제 소리를 우리가 한글 책을 읽을 때도 스토리북 같은 거 엄마가 읽어줄 때 그림을 굳이 안 보더라도 듣기만으로 아이들이 막 연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상을 할 수 있기까지의 어떤 듣기 활동, 영상 보기 활동이 계속해서 병행이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소리만 듣고도 아이들이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만으로도 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는데 그때쯤이면 집중 듣기를 시작해도 좋다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엄마들이 언제까지 한글책 읽어주는 것도 너무 고된데 영어책까지 매번 저녁마다 읽어주시는 게 너무 저는 같은 엄마로서 너무 안쓰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일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셔도 좋다. 아이들이 때가 되면 1차 독립을 시키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엄마의 역할이 조금 줄고 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굉장히 더욱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이제 뭐 즐기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집중 듣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초등에 와서야 영어를 시작했다거나, 그리고 아이가 소리에 대한 어떤 영어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많이 확장이 되어서 어떤 거를 보더라도 무리 없이 이제 무자막으로 영화를 즐기는 정도의 그런 단계에 온 친구들이라면 집중 듣기를 조금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것은 너무 어린 친구들, 아직 책 넘김도 수월하지 않은 친구들, 손이 막 이거 처음엔 책장 넘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것이 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엄마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계에다가 의존하시는 거 이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정말 힘들고 고되시다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워킹맘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워킹맘일수록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이들 좀 고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의 따뜻한 사랑을 저축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옆에 앉아서 이제 같이 책을 읽어주시는 거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희망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2년, 이제 길게는 2년이 뭐 걸리는 아이들도 있겠죠. 이제 유아 때부터 시작하거나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단 소리의 재미를 느끼고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어떤 영어를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오면, 그리고 책장을 스스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의 소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진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한글책을 잘 스스로도 읽는 아이들이라면 집중 듣기 좀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아이들이 집중 듣기를 처음 시작하면 엄마들이 좀 의심을 하세요. 잘 하는 게 맞는지. 책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중 듣기는 더 그렇겠죠. 완전히 애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믿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옆으로 이제 살짝 가셔서 보시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가 잘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잘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좀 안심해도 된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책을 넘기는 순간이 오잖아요. 책장을 넘길 때 뭐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난다거나 띠리링 뭐 이렇게 책장을 넘기라는 이제 안내의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음원들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가 이걸 다 보셔서 아이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도 계속 머물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엄마가 뭐 일단은 화가 나죠. 애가 집중을 잘 안 하고 있구나. 집중 듣기인데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좀 아이들을 위해서 변명을 또 해보자면, 어른들도 그렇지만, 책장이 분명히 다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재밌는 그림이 있다거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조금 더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말 책을 읽을 때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아까 전에 읽긴 읽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좀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약간 좀 책장을 넘길 때 바로바로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살짝 오셔서 왜 책장을 넘기지 못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보느라 그랬는지 진짜로 뭐 놓칠 때도 있겠죠. 당연히 아이들인데. 하지만 예, 그런 놓치게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림을 보느라 혹은 다시 내용을 곱씹어 보느라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아이가 말한다고 하면 아이를 절대 혼내면 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어디부터 엄마가 다시 틀어줄까?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쯤부터 다시 한번 보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아이가 여기부터 다시 못 봤으니까 다시 틀어주세요. 라거나 한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거기를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거나 엄마도 잘 못 찾겠으니까 그럼 여기부터 다시 읽자. 이렇게 좀 협상을 하셔서 예,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그런 단계에 올 때까지 좀 도와주시는 역할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중 듣기를 아이들이 이제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믿으시면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하실 점은 아이가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만 하면서 그냥 집중 듣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되 네, 아이에게 너무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시면 아이들은 예, 잘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집중듣기 다 했는데 이 책이 뭐에 대한 얘기였더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예,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말로도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직 서툰 그런 나이거든요. 뭐 3학년, 4학년까지도 책을 요약해봐라. 요즘에는 5, 6학년들도 책 요약해봐라. 이런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말 책도 그렇잖아요. 네. 어떤 책을 재미나게 읽었는데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봐라.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다면 좀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실제로. 진짜로.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용에, 여기 이 책의 내용에서 나왔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가방을 놓고 왔는데 뭐 때문에 가방을 집에다 놓고 학교에 왔니? 뭐 늦잠을 잤나?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다가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대답하기 쉽도록 질문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객관식으로 뭐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엄마들이 예, 그쵸?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책에서 중심 어떤 그 플롯 중에서 주요 플롯을 이제 엄마가 좀 미리 좀 보시고 거기서 아이가 대답하기 쉬운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다 보시면은 그런 능력이 또 생기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막 아이에게 막 뭉뚱그려가지고 이 책 뭐냐, 뭐에 대한 거냐, 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들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 꼭 좀 주의하셔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오늘은 집중듣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될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또 보고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